다치지 않을 정도의 유리가 되는 거고, 사람이 다치지 않으려면 깨져도 그게 유리창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안전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리 조각이 작게 흩어진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파손이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파손이 됐을 때 이제 비산이 돼서 다 흘러내리거나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지 강화 유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안전장치를 해주면은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안전장치라는 것은 접합 유리를 쓴다든가 안전 필름을 붙인다든가. 전문가들 사이에 안전유리로 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접합유리입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필름을 넣은 뒤 고온에서 압력을 가해 파편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한 유리입니다. 강화유리 2장을 붙인 접합유리는 같은 두께의 강화유리만큼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와 접합유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파편이 날아가는 정도로 알아보기 위해 같은 크기와 두께로 강화유리와 접합유리를 한 장씩 준비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순간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도 배치했습니다. 먼저 45kg의 쇠공으로 강화유리를 깨뜨려봤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입니다. 쇠공이 닿는 순간 강화유리 표면 전체에 금이 가면서 작은 파편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가 걸려있던 사각틀이 훤히 뚫렸습니다. 이번엔 같은 무게의 쇠공으로 접합유리를 깨뜨렸습니다. 강화유리와 마찬가지로 쇠공이 닿는 순간 유리 전체에 금이 가면서 깨집니다. 하지만 파편은 거의 흘러내리지 않고 거미줄처럼 금이 얽혀 있습니다. 쇠공의 힘으로 접합유리 중앙의 필름은 조금 찢어졌지만 사각틀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강화유리와 접합유리의 흩어지는 정도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접합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접합 필름이 있어서 파손 시 유리가 비산되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의 유리입니다. 강화유리 파편으로 종이를 그어봤습니다. 구슬 모양으로 작은 조각이지만 맨살이 닿으면 상처가 날 정도로 예리합니다. 그렇다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는 샤워부스는 접합유리를 써야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없지만은 강화유리를 쓰면 안전하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강화유리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안전 필름을 붙인다든가 접합유리를 한다든가 이런 그 다른 방법은 있지만은 이제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이제 일반 건설사에서는 그런 거를 기피하는 것 같고. 제도적으로도 미흡합니다. 건축법을 관장하는 관계 당국에서 안전유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의무 사용에 대한 불분명한 그 법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유리에 대한 적용 부위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샤워부스에 사용되는 유리에 대해서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건축법의 규정을 사용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샤워부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제품 생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샤워부스에 어떤 유리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마 뭐 건축법이라던가 이런 거로 규정을 할 수 있지 저희가 규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냄비의 유리 뚜껑에 대한 기준은 있을까? 그 유리재 냄비 뚜껑은 저희 용기 포장 기준 규격의 열탕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열 충격 강도를 120도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열 유리와 강화 유리에 대한 구분은 없지만 열 충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정작 냄비 제조업체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열온도 기준에 대한 기술표준위원회의 기준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방용품에서는 KS 마크를 따는 상품이 압력솥 같은 게 있거든요. 압력솥 같은 경우는 압이 차다가 차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럼 압에 대한 그런 거는 KS 마크나 그런 거를 저희가 봤는데요. 그 외에 일반 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유리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있어도 유명무실한 현실. 그 사이 강화유리에 대한